네, 안녕하세요. KRC 부동산 경제연구소의 김동빈 이사입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주택임대 사업자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우선 다양한 세금들을 또 내게 됩니다. 주택임대 사업자의 어떤 그 세금들을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취득세에 대한 부분입니다. 취득세는 이제 감면 혜택이 이제 주어지게 됩니다. 자, 보통은 이제 60제곱미터 이하 그리고 60제곱미터 이상 85제곱미터 이하까지가 이제 취득세의 어떤 혜택을 받게 되는 면적인데요. 60제곱미터 이하의 경우에는 이제 200만 원, 취득세가 200만 원이 발생하게 되면 200만 원까지는 이제 면제가 됩니다. 면제가 되고요. 자, 2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이제 85%가 감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만 원 초과에 대한 부분은 이제 85%까지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는 점. 이 점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60제곱미터 이상 그리고 85제곱미터 이하까지는 이제 50% 감면 혜택이 주어지는데 이 경우에는 이제 20호 이상의 이제 그 주택을 취득하고 이제 8년 이상 장기 임대 목적으로 취득을 한 경우에만 혜택이 주어지니까요. 이 경우에는 많은 수의 이제 주택을 매수하실 경우에만 이제 해당이 된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혜택은 이제 처음 이제 첫 신축하고 나서 최초 분양받은 경우에만 이제 한정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간에 취득을 하게 되면 이 혜택은 없다는 점, 이 점은 꼭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혜택은 이제 2021년 12월 31일까지 적용이 된다는 점까지 이제 참고를 하시면 취득세에 대한 부분은 이제 모두 다 섭렵을 하게 되신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임대소득세에 대한 부분인데요. 임대사업자를 내게 되면 소득세에 대한 부분에 어떤 세금이 부과가 됩니다. 지금 이 임대소득세에 대한 이제 혜택 같은 경우에는 소득세에 대한 감면 혜택을 주어지게 됩니다. 단기 임대사업자와 이제 장기 일반 임대사업자로 크게 나뉘는데요. 단기 임대사업자는 4년, 그리고 장기 일반 임대사업자는 8년 의무 임대 기간이 있는데요. 4년 단기 임대 사업자의 경우에는 소득세가 30% 감면 혜택이 주어지고요. 그리고 장기 같은 경우에는 소득세가 75%까지 감면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수도권과 수도권 외의 지역에 따라서 또 감면 혜택이 달라집니다. 수도권과 수도권 외 도시지역 같은 경우는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제 이내까지만 혜택이 주어지고요. 수도권 외에 어떤 비도시 지역 같은 경우에는 100제곱미터 이하의 면적까지만 해당이 된다는 점, 이 점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임대 개시일 당시에 기준 시가가 주택과 토지 합계액이 6억 원 이하의 주택을 1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 한정된다는 점, 이 점까지 참고를 하시면 이 소득세에 대한 부분은 섭렵을 하게 되신다는 점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임대소득 같은 경우에는 2천만 원 이하까지는 작년까지는 비과세였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올해부터는 2천만 원 이하까지는 분리과세로 14%의 세금이 부과가 된다는 점, 이 점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기본 공제에 대한 부분입니다. 등록 사업자와 이제 미등록 사업자에 대한 이제 기본 공제율이 또 달라지게 되는데요. 기본 공제는 이제 등록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하시면 400만 원이 기본 공제가 되고요. 등록을 안 하시면 200만 원 기본 공제가 되기 때문에 2배 차이가 난다는 점, 이 점 참고하시고, 자, 그리고 필요 경비율도 조금 다릅니다. 등록을 하게 되시면 필요 경비가 60%까지 인정이 되고요. 등록을 하지 않게 되면 이제 50%로 필요 경비가 인정된다는 점, 이 점까지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재산세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제 재산세 같은 경우는 이제 6월 1일 날 모두 부과가 되죠. 6월 1일 시점으로 보유를 하고 계시다면 부과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호 이상 임대를 하실 경우에 이제 재산세 혜택을 보실 수 있고요. 자, 이 경우 재산세 같은 경우도 2021년 12월 31일까지 혜택이 주어진다는 점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재산세 같은 경우도 단기 임대사업자와 이제 장기 임대사업자의 경우에 이제 달라지게 되는데요. 단기 같은 경우, 4년 단기 같은 경우에는 60제곱미터 이하는 50% 감면, 그리고 60부터 85제곱미터 이하의 면적이다 하면은 25%의 감면 혜택이 주어지고요. 자, 장기 일반 임대사업자죠. 8년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40제곱미터 이하의 경우에는 이제 면제 혜택과 85%의 이제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기준점이 있는데요. 재산세가 50만 원 이하이냐, 아니면 50만 원 초과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5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40제곱미터 이하의 면적의 재산세는 면제가 되고요. 자, 그리고 50만 원이 초과된다 하면 85%의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는 점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40제곱미터와 60제곱미터 사이에 있는 이 면적 같은 경우는 75%의 감면 혜택이 주어지고요. 그리고 60부터 85제곱미터의 경우에는 이제 50%의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는 점 이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양도소득세입니다. 자, 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임대사업자를 내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중과 배제 혜택이 주어집니다만, 이제 신규로 취득하는 조정 대상 지역 내 신규 취득하는 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 혜택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점은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장기 일반 임대 8년 임대사업자를 내시게 되면 장기 보유 특별 공제의 혜택이 또 주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10년까지 보유를 하시게 되면 최대 70%까지 양도소득세에 대한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 점은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최대한 많이 장기간 보유를 하시게 되면 지금 현 시점에서는 이런 양도세 혜택이 가장 크게 주어진다는 점, 이 점을 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는 이제 수도권 6억 원 이내, 그리고 수도권 외의 지역은 3억 원 이내의 주택, 그리고 면적은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만 해당이 된다는 점 꼭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양도소득세는 어떤 세율이 또 부과가 됐는지 같이 알아보시죠. 지금 1200만 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6%의 세율이 부과가 됩니다. 1200만 원까지는 6%의 세율이 부과된다는 점 참고를 하시고요. 그리고 1200만 원 초과부터 4600만 원까지의 이제 양도소득이 발생한다 하시면 이제 세율이 15%까지 부과가 됩니다. 자, 그리고 4600만 원, 8800만 원까지의 경우에는 24%의 이제 세율이 발생하고요. 그리고 8800만 원 초과 1억 5천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35%까지 세율이 부과가 됩니다. 그리고 1억 5천, 그리고 3억 이하까지는 38%, 그리고 3억부터 5억 원 이하까지는 40%, 그리고 5억 초과의 경우에는 이제 42%의 세율이 부과가 됩니다. 자, 그만큼 이제 세율이 많이 부과가 된다는 거는 그만큼 양도소득이 많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거기 때문에 너무 상심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시죠. 종합부동산세는 이제 종부세라고 줄여서 부르기도 하죠.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임대사업자를 내시게 되면 합산 배제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근데 이제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있는 이제 주택 같은 게 신규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점, 이 점은 꼭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6억 원 이하의 주택까지 이제 혜택이 주어지고요. 자, 그리고 장기 일반 임대 사업자를 내셨을 경우에 이제 종부세에 대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의무 임대 기간도 있는데요. 이제 단기 같은 경우는 4년, 그리고 장기 일반의 경우에는 8년 내에 이제 의무 임대 기간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지금 그동안은 이제 기본적으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도를 할 수는 없습니다. 매도를 하게 되면 이제 가산세, 그리고 기존에 혜택을 받았던 세금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이제 과태료까지 부과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주의해서 다루셔야 할 그런 사항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과태료 같은 경우도 기존에 1000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굉장히 높은 금액으로 이제 올랐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를 요한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단기 임대주택의 이제 의무 임대 기간 같은 경우는 5년에서 4년으로 줄어들었지만, 이제 조특법과 소득세법은 5년으로 그대로 유지가 됐기 때문에 기본 5년으로 임대는 최소 기간을 잡으셔야 된다는 점, 이 점은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주택임대 사업자에 대한 이제 세금들을 알아봤는데요. 자, 이 주택임대 사업자를 내게 됨으로 인해서 어떤 현상이 또 발생할 수 있는지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임대료 인상 제한으로 이제 기회비용들이 상실이 된다는 점, 이 점이 좀 단점으로 다가올 수 있겠고요. 자, 임대사업자 혜택이 이제 조금씩 축소가 되고 규제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특히 이제 얼마 전에 소득세, 임대소득세에 대한 부분도 조금 혜택이 감면이 됐고요. 9.13 대책 이후에 임대사업자 혜택이 조금씩 줄어든다는 점, 이 점도 단점으로 조금 다가오겠습니다. 자, 그리고 매물이 조금씩 잠김으로써 4년, 8년 동안 이제 매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조금씩 부동산 가격이 좀 상승이 아무래도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정시장인 서울 지역이나 이제 대도시 중심가 같은 경우는 크게 변동은 없겠지만 장기적인 부동산 시장은 아무래도 예측이 좀 불가하겠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사무실에서 세미나를 한 달에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8월 달에는 8월 31일 토요일 1시에 개최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1부는 해외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다뤄볼 예정이고요. 2부는 부동산 소액 투자에 대해서 다뤄볼 예정입니다. 자, 무료니까요. 참석하셔서 많은 정보 담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착순으로 받기 때문에 전화 예약 꼭 해주세요. 자, 그럼 KRC 부동산 경제연구소 김동빈 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